메갈리아라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영 페미니즘이 등장한 거예요. 극단적인 그 레디칼 페미니즘, 그러니까 급진 페미니즘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이제 뭐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네. 여성주의죠. 페미닌하다, 여성스럽다, 여성주의다. 프랑스에서 여성적 특징을 보이는 남성적 환자를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였어요. 페미니즘의 목적은 여성의 지위와 권한 강화다. 그러니까 남성의 지위와 권한 강화가 절대 아니죠. 여성 우리만. 네, 여성만을 위한. 그래서 페미니즘은 남녀 이분법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남녀가 반드시 어떤 대립구도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우월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남성을 타파해야만 내가 위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사상이네요. 네. 근데 사실은 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 1830년만 하더라도 여성 인권이 낮았던 건 분명한 네,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때는 사실은 여성의 지위와 권한 강화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참정권도 없었으니까. 시기니까. 네. 지금은 또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시대가 변하면 어떤 그 자기네들이 운동하는 그 흐름 자체도 조금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면서 1830년대 네. 후반부터 일어난 그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인데 사실 그때야 필요했지만은 지금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페미니즘의 운동은 본질은 결론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문화를 뒤집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어느 정도 필요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른데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은 이제 서구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앵글로 색슨 백인 여성들, 그 중에서도 교육을 받은 중간 계급, 중간 계급 여성들이 그 주장과 이상과 투쟁을 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참정권 운동도 있었고,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 뭐 프랑스 그 혁명에서부터 이제 여성 인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76년도에 이제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그 당시에 또 한 번 여성 인권 운동이 다시 또 부상을 합니다. 그 이제 미국 독립 운동은 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또 이렇게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독립 운동이 또 일어나면서 함께 여성 운동도 같이 또 일어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식으로 같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페미니즘은 미국식 모델이에요. 미국식 모델이다. 그래서 그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급진 페미, 레디칼 페미는 이게 사실은 미국식 모델이고 이것이 이제 서유럽, 영국, 뭐 영미권으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전 세계의 페미니즘 모델이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베티 프리단이나 뭐 글로리아 스타이넘 같은 그런 그 막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 6.8혁명 당시에 뭐 그때로 말하자면 영페미들이었죠. 그렇죠. 뉴욕에 나와서 막 이제 브래지어를 벗어서 던지고 거들을 불태우고 막 여성 해방을 그때 부르짖은 게 이제 미국식 모델이에요. 이게 또 이제 사실은 또 페미니즘 운동에 레즈비언 운동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사실 또 변화가 돼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참정권 투쟁 운동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정권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1860년대 말부터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사실 시작되었죠. 그 에밀리 데이비슨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이제 우리에게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 그러면서 그 영국 국왕 조지 경마장에 뛰어들어서 결국 이제 사망하는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로 서구의 여성들은 사실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그 투쟁을 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뭐 감옥에 12번씩 갔다 온 여성도 있었고 사실은 어렵게 사실은 얻은 거죠. 참정권을. 영화도 또 그런 게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성 참정권 획득 그 역사를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쭉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얻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참 특이한 경우죠. 제일 빨리 얻은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뉴질랜드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여성들이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이주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 여성 참정권을 얻지 못한 한풀이를 거기서 한 거예요. 아, 이주를 가서. 예, 이주를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 뉴질랜드의 그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그 여성들이요 투표권을 얻자라고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려 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의회에 낸 거예요. 그 당시에 3만 명 서명을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서명을 받아서 뉴질랜드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을 획득을 한 나라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호주잖아요. 네. 그게 영국의 여성들이 가서. 뉴질랜드랑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은. 핀란드고. 예, 핀란드 이제 네. 이제 핀란드 또 뭐 스웨덴, 노르웨이 조금 원래 여성 인권 운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쪽은 쭉 이제 빨랐죠. 그 영국이 이제 1918년도에 비로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바로 또 미국 영향을 받았고 재밌는 건 프랑스가 예, 늦었어요. 프랑스가 굉장히 늦었어요. 네. 이 사실이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프랑스는 어디 누구보다도 뭐 인권 선언이나 네. 그런 시민운동 같은 네, 거, 시민운동이 같은 가장 거. 먼저 네. 일어났는데도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와 우파가 서로 이게 견제를 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참정권 획득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60년대 말에 68혁명의 시작이 또 프랑스였음에도 프랑스였어. 불구하고 네. 어떻게 여성의 참정권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다른 네. 나라에서 늦었나 네. 이거 되게 거의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꼴찌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1945년도에 이제 이탈리아가 여성 참정권을 획득을 하면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이 1945년에 다 끝났어요. 끝나는데 예, 거의 이제 프랑스는 아이러니하게 이제 꼴찌로 이제 그렇죠. 예, 이렇게 한 게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그 레디컬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좀 여러 번 사용하셨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저도 검색을 하니까 급진 페미니즘을 우리가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네. 참 말들도 많이 생기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앞에 이제 참정권 운동 그 획득 역사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재헌헌법이 이제 그때는 미군정 맞아요. 시대였어요. 네, 맞아요. 예, 재헌헌법이 그냥 도입되면서 남녀 보통 선거권을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그렇죠. 획득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정권 역사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구 여성들은 피땀 흘려서 참정권 획득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그냥 처음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거죠. 네, 주어진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애들에게 안 가르치더라고요. 네. 작가님. 네. 그래서 애들이 잘 모르죠, 이런 거. 애들이 막 이런 우리나라도 여자가 언제부터 선거했어요? 막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부터 그냥 자동으로 준 거야. 선거에서 그냥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남녀 이 참정권도 다 이게 서구에서 사실은 우리 손으로 획득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네. 늘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만 한다. 네. 얻기 위해서 남자를 우리가 뭐 어떻게 눌러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페미들에게. 네. 근데 웃긴 거는 뭘 그렇게 투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지 그렇죠. 저는 그게 약간 퀘스천인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남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남성을 혐오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운동은 저는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에 이제 이 레디컬 페미니즘 현상을 한번 알아봅시다. 네, 국내 레디컬 페미니즘. 네. 레디컬이란 말은 급진적인 페미니즘 네, 이제 네. 그런 뜻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과연 어떻게 들어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페미니즘이 어떤 거 발발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참여권 운동 이런 건 사실 굉장히 필요했고 여성 그쵸. 운동으로서 필요했는데 1968년도에 프랑스 소르보느 대학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68 이제 청년 학생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네.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네. 흑인 민권 운동, 또 여성 해방 운동,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동성애 해방 운동 네. 이런 것과 막 결합이 되기 이것저것 막 갑자기 예, 막, 결합이 되기 그쵸.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레디컬해지기 시작한, 완전히 급진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진 페미니스트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네, 우먼스 리버레이션이라고 여성 해방이라는 말을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주의에 반대하고 또 권위에 반대하는 뭐 어떤 그런 것을 하고 또 남성 중심 사회에 항의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네. 미국에서 페미니즘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미국도 여성학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에서 여성학이 예.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즘 이론이 여성학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우리도 1977년도에 이화여자 대학에서 최초로 여성학을 만들 거예요. 교환 과목으로서. 그래서 지금 여성학은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이에요. 이때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성학 이런 쪽에 계신, 그리고 학교도 또 그렇게 좋은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을 굉장히 정말로 신진 여성. 그렇죠. 그 당시에. 이렇게 바라봤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나 배운 여자야. 네, 맞아요. 나 배운 여자. 나 어디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그러기도 한데 네.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습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슬러야만 하는 어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로 저는 그때 영화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제 위에 분들을 보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전부 다 색깔이 똑같았었어요. 네. 신진 여성. 네,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여성학이 그때 생겨나고 사실은 거기가 1세대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만하죠. 그래서 지금 뭐 연세대 명예교수인 뭐 조한혜정 뭐 그런 또 뭐 한명숙 씨는 이제 조금 또 후에 나오고 네. 그 위에 뭐 이우정 쭉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해 나가는 그런 이제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77년도에 우리는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강좌가 생겼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왜 이화여대가 지금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장 메인스트림이 되었는지를 이제 능히 짐작이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뿌리네요, 뿌리. 네. 그렇죠. 네. 그 이분들에게는 역사의 현장이네요, 이때가.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성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단체가 만들어진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단체들이 사회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70년대나 2020년대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그 여성계 인맥, 여성계 학맥 카르텔을 이제 족벌화, 권력화를 쭉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거의 95%가 이화여대 출신이고. 정말요? 이화여대 출신이고. 사실은 뭐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보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제 막 돌고 도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수장을 하고 저쪽 단체로 갔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세 군데를 돌면은 이제 비례대표를 얻어서 정치권을 그 인맥도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안 돼요라는 게 뭐 지역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학교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서구의 어떤 신진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개혁하신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그 카르텔이 사실은 이제 1977년도에 여성학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여성 학자들을 배출을 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 활동가가 되고 여성 단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남인수 같은 그런 경우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한국 여성 단체 연합을 만들고 또 뭐 정춘숙이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대표를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쌓아서 또 정치권 가시고. 그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선후배를 아주 돈독하게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단체도 점점 확대가 됐을 거고 그 단체 역사도 생겼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 가지신 거죠. 카르텔이 돼버린 거죠. 와.